안녕하세요. 부동산은 마음입니다. 아틀란타 집의 신, 집신 써니우가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바이어분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, 그죠? 우여곡절 끝에 바인딩이 되면 요즘에 셀러분들이 사실은 인스펙션 할 듀딜리전도 사실은 안 주잖아요.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질 기회를 못 갖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펙션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스펙션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라이트 인스펙션의 그 조항에 우리가 너가 안 고쳐줘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 집 상태를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반드시 듀딜리전이 없어도 인스펙션을 하라고 권해요. 근데 이제 새 집하고 이제 기존 집하고 인스펙션 하는 게 다를 텐데요. 새 집인데 이거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이런 분 많아. 새 집이 날림이네. 그래, 날림은 맞아.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건축 코드, 그죠? 그 카운티에서 정한 건축 코드에 맞기 때문에 집이 완성된 건 맞지만 새 집도요, 우리가 인스펙터를 따로 고용하셔서요, 새 집 빌더랑 하기 전에요. 반드시 전이어야 됩니다.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빌더랑, 새 집 빌더랑 같이 이제 인스펙션을 그 절차를 밟아도 좋고요. 라이센스가 있는 인스펙터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하셔서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리포트를 주면 빌더 측에서요, 자기네가 생각한 거 이외로 우리가 많이 찾아내잖아요. 그죠? 우리가 바이어 사이드니까 다 고쳐준다? 저는 그런 경험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몇백 불이잖아. 300불, 많아야 500불인데요. 그 돈 그냥 좀 쓰셔서 내가 새 집이라도 새 집 빌더한테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리페어 부분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 반드시 인스펙터 분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고요. 또 이제 기존 집을 인스펙션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. 저는 사실 에이전이지만 인스펙션 공부도 좀 했어요. 욕조에 물 받는 거 전 권합니다. 강추. 욕조에 물 틀어서요, 다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디시워셔를 먼저 돌리고 오븐도 다 켜놓으셔야죠. 그리고 전기불 다 켜야죠. 그죠? 그게 기본이에요. 다니시면서 뭐 플러그 이게 확인하고 불 안 들어오는데 본다? 아니, 저는 다 켜길 원해요. 그 다음에 그 아울렛에 전기 다 들어온 거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. 본인이 있잖아요. 뭐 헤어 드라이기 갖고 온 분도 있었어. 근데 제가 갖고 다녀요. 제가 그거 갖고 오서 플러그마다 제가 다 꽂아서 제가 시간 세이브 해드리거든요. 아울렛에 불 다 들어온다라는 거 알려드리고, 오븐이 켜진 것만 확인하면 안 돼요. 그 템퍼러처가 끝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야지. 그죠? 그러니까 350도다, 380도다. 그리고 욕조에도 사실은 우리가 헌집을 살 때 욕조 있잖아요. 많이 낡았는데도 욕조 가는 게 비싸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 사실 눈속임을 살짝 크랙 나고 이랬는데도 욕조 목욕 안 하니까 거기다 뭐 발라놓고,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볼 땐 잘 몰라.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페인트질도 가만히 이제 덧발라가지고 낡은 나무에다가 덧바른 거야. 안엔 다 썩었는데 말이지. 그래가지고 이렇게 긁잖아? 다 긁힌다.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인스펙터 분한테 이제 하시지만 따로 부탁하는 건 걸어입니다. 이게 걸어 방향이 사실 약간 기울은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사실 물이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물이 이게 홈통을 통해서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홈통 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서 내 다른 그 집의 다른 파트 거기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걸어의 그 경사라고 그러죠. 레벨. 그거 보는 거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. 그 다음 제가 또 인스펙터 분이 이제 와서 물을 다 틀잖아요. 그럼 제가 확인하는 게, 우리가 앞마당에 보면 그 뭐죠?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죠? 근데 뭐 밖에 물을 안 틀어놓고 안에 물을 잠갔는데도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그거는 검사해 주실 건데 나중에 수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몇천 불이 나왔어.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이 난리가 났죠. 물은 새는 데도 없는데 막 정말 몇천 불 나왔으면 여러분 어떨겠어. 우리 손님이 진짜 하루택 올 뻔했어.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같이 붙여서 이제 했더니 물이 실내에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새는 거야. 집 안은 안 새는데. 그래서 사실은 물이 다 흐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 불러서 고쳤죠. 근데 뭐 수도세도 수도세지만 고치는 돈도 나갔잖아요. 그래서 수도세라도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볼까, 어떻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니까요. 그거 고친 거 있잖아요. 옛날 수도관 그 피스를 갖고 가야 돼요. 그냥 가서 나 수도 이만큼 안 썼어 하면서 우기면은 하나도 안 깎아줘.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, 수도관 갈면 그 파이프, 옛날 파이프가 있고 새로운 고치신 분이 뉴 파이프를 쓴다고요. 옛날 파이프를 좀 잘라가지고 그 워터 디파트먼에 가셔서 상황 설명을 하시면 90%, 80% 정도
그거 리임버스 받으세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은 적이 있고 저희 손님을 위해서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집이 크거나 지붕에 레벨이 있으면 보기가 힘들어요. 사다리 타고. 그럴 때 드론이 있어서 보면은 드론에 있잖아요. 이게 지붕이 바람이나 뭐 자연재해로 이렇게 싱글스가 들렸거나 그러잖아요. 그러면 사실 그런 싱글스를 뭐 셀러가 해준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내 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들린 부분에 피스만 사서 고치는 거랑 그게 뭐 물이 안 새니까 당장은 괜찮아 두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오래된 집이나 아니면 기존 집이라도 뭐 위에는 애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크루얼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있잖아요. 쓱쓱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.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바람 소리인가 하는데 바람은 안 불어. 어떻게 된 건가. 그런데도 뭐 이분이 연세 드신 분이에요. 그래서 몰랐대. 근데 어느 날 무서워. 그 뭐라 그래요? 이 천장에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. 거기에 라쿤이 밑으로 그냥 팍 떨어지셔갖고 이분이 기겁을 했다고 그러시는 경우를 봤어요. 근데 그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이게 거기에 보면은 그 보온 그 섬유 있죠. 노란 거, 핑크색. 거기 사이로 얘네 분비물이 있다고요. 분비물이 있어. 그 분비물을 딱 캐치해 주시는 그 인스펙터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여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래. 엄청 많대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그랬더니 그 똥을 보시면서 이건 애기 똥이고 이거는 어른 똥이래. 그래서 내가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? 그랬더니 당신은 아신다고. 그리고 또 프로알 스페이스. 사실 지하실 있는데 그런 부분 있는 곳 많잖아요. 또 오래된 집도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박쥐 똥이라도 좀 있거나 분비물 있으면 잘 찾아보면 되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은 우리가 미리 있죠. 미리 처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어컨 교체의 기로에 서서 제가 용감하게 있죠. 벤트를 봤죠.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. 그래서 부엌 쪽에 벤트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사실 부엌 쪽에 우리가 기름 쓰고 뭐 연기 나잖아요. 그러니까 먼지들이 벤트 안에서 그냥 뭐야 그래 이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있어가지고요. 그쪽에 기름때랑 먼지들이 엉켜 있잖아요. 그럼 에어컨이 안 나온다. 제가 그래서 그 벤트 이제 집 청소할 때 벤트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그분한테 스페셜하게 거기를 청소해 주십사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에어컨 힐러가 빵빵 진짜 빵빵하게 나왔어요.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오래된 집에 창틀이나 있잖아요. 바깥 사이딩을 색칠해서 우리가 페인트를 했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. 근데 창틀은 페인트를 막 급하게 하고 피니시 작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, 여러분? 여러분 경험하셨죠? 열리지가 않아요. 근데 창문을 열어보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, 종종. 그래서 제가 가서 다 열잖아. 열어보고 창문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. 왜냐면 중간에 이거 홀드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페인트를 더 칠해놔서 손님들이 몰라서 사이딩 위에 페인트 칠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살짝만 이렇게 봐도 사이딩이 썩었는지 물을 많이 먹어서 있잖아요. 금방 흘러내릴지 다 알아. 그래서 밖에 우드 사이드나 시멘 사이딩이라고 해도요, 오래되고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. 그럼 물이 계속 차가지고 있잖아. 어떤 일이 생기면 안에 곰팡이 들거나 벌도 막 벌집 짓고 이래.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. 톡톡톡 소리 나면은 그거는 안 썩은 거야. 퉁퉁퉁 소리 나잖아. 그러면 물을 많이 먹어서 썩은 거예요. 집이 너무 근사해. 근데 땅의 높낮이를 꼭 보시라는 얘기 해드려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옆집하고 내 집이 살짝 높아야 좋잖아요. 그죠? 안 그러면 옆집에 양궁 옆에 있는 비가 다 나한테 몰아친다고. 그러면 어떻게 돼? 내 집 집안이 항상 모이처하고 습기가 차 있어. 그럼 어때? 몸이 아파요. 왜 아플까요? 이런 분 계세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안이 계속 습하면, 졸지아는 나무집이잖아요. 집이 습하면 몸이 많이 아파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, 집은 좋지만 땅이 제대로 안 졌나, 그런 거 보시고요. 만약에 땅이 그렇게 앉지 않았다면 배수구라고 그러죠? 비 왔을 때 주변에 배수구 설치를 해놨는지 그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터마이트 베이시 있잖아요. 베인만 있고 안에 있잖아요. 그 터마이 먹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. 그러니까 베이스는 있어요. 그 먹이를 넣어야지. 먹이를 어떻게 넣어요? 그거 빼면은 홈디포에 가면 그 먹이 팔아요. 그래서 딱 봤어. 다 먹었군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채워 넣으란 소리예요. 채워 넣으셔야 돼요. 아셨죠? 바이어 분께서 집을 사신 후에 인스펙션 할 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참고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, 특히나 요즘에는 셀러 마켓이라서 제대로 인스펙션해서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. 수리에 대해서.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해. 그 체크업하는 그 리포트 받아두셨다가 클로징 한 후에 조금씩
돈 모아서 아니면 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나 고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여러분께서요, 내 집에 대한 소중함, 내 집에 대한 그 절박함, 절실함, 그런 거 아시고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을 사는 거에 제가 뭐라 그래요? 열심을 내십시오. 집이 다야? 그런데 집이 다야. 미국에서 살면요, 집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해요. 집 사세요. 그래서 딱 집에 날라오는 그 메일에 내 이름이 딱 박혀서 있잖아요. 여러분 모두가 이 아틀란타에요, 한인 모두가 집을 샀는 그날까지, 아니 타주에 계신 모든 한국 분들이 아틀란타에 와서 집을, 이 아틀란타의 땅을 말이죠, 야금야금 다 먹어서 점령하는 그날까지, 아틀란타를 한인이 점령하는 그날까지 부동산은 마음입니다. 집신 써니유가요,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할게요. 여러분, 아틀란타의 써니유 만나러, 그리고 써니유와 함께 집 구경하는 재미 덤으로 제가 드릴게요. 이런 노래 있는데, 행운을 드립니다. 여러분께 드립니다. 삼태기로 퍼드립니다.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아.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. 여러분, 써니유 만나러, 우주 최고 부동산 에이전 써니유 만나러, 집신 써니유 만나러 아틀란타로 놀러 오세요.